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지난 신천지 때나 이태원 클럽, 쿠팡 등의 집단 감염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대구 신천지 때보다 큰 위기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급격히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 양상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크다란 이 증가세고요. 또 지역 이 서울 경기에서 시작된 이 부분이 경기와 전국적인 지역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국적 대유행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 시점에서 지금 고려될 것은 정부 방역당국도 굉장히 많은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차 대유행 혹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또 의료계와 또 국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다시 공조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 연대를 강화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새로 해야 될 부분인지를 점검해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2차 대유행 혹은 전국적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고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어떤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좀 쉽게 완화했던 정부 당국의 판단도 좀 있었고요. 또 국민들의 생각들도 이런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난 6개월간의 이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도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좀 완화되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계와 정부 간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공조가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K-방역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참여, 자발적 참여,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런 공조와 연대 부분이 다시 잘 유지돼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최근 상황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깜깜이 환자가 상당히 많은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전파 속도도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좀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최근 들어 닷새간 감염자 숫자만 해도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깜깜이 감염 경로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약 11.5%나 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해외 유입 감염병이 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 즉 국내 감염만 해도 65%나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런 점은 지금 시점에서 막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보면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의료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감염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고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 어느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역대책본부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수도권 확산세에 관련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큰 GH형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이 GH형이 정확히 어떤 유형입니까? 예,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초기 단계 중국에서 시작됐던 그 바이러스와는 달리 미주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시작된 변이가 발생해서 유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 새로운 바이러스고요. 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중국에서 시작된 1차 바이러스보다는 감염력이 6배 정도 더 높다. 즉 감염 전파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사망률, 치사율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상의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방향입니다.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GH형입니다. 그 GH형이 이번에 바이러스가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기존의 바이러스와 또 다른 형태의 변이가 나와서 오히려 감염력이 10배 이상 증가된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났다는 보고도 좀 들으셨을 겁니다. 네. 또 혹시라도 이 GH형이 더 나가서 좀 더 다른 변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면밀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뭐 S, V형 뭐 이렇게 네. 가다가 하나씩 더 나오고 GH형 바이러스까지 뭐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변이가 일어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물론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변화하고요. 항상 변이되고 있고 그런 변이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이가 되느냐, 단순하게 변이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감염력과 치사율에 영향을 주는 이런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역학 조치와 방역 조치와 치료 지침이 달라져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계속 해왔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나온 새로운 소식이어서 추가로 좀 더 여쭐게요. 이 GH형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 유형보다 전파 속도가 6배 정도 빠르지만 사망률, 그러니까 치사율은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그 바이러스 유형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 신천지 때와 달리 신천지 때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감염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고령자 비율, 고령자들의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GH형의 사망률, 치사율이 낮다는 것은 기존의 그 자료를 토대로 한 통계 자료인데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최근 동향을 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전파 속도도 빠른 데다가 또 인체에 더 치명적인 그런 그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치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 특성도 있겠고요. 또 이 바이러스의 이 병에 이환된 사람들의 면역력과 저항력에 따라 틀리겠죠. 고령자인 경우는 당연히 저항이 떨어지니까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랑제일병원의 교인들이 아무래도 고령자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매일매일 통계가 좀 다릅니다만 50대에서 60대 환자 수가 어제까지 통계로는 전체의 확진자의 38%나 됐고요. 지금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거의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10% 정도 높은 그 고령자 비율이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의료계와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인 조치, 치료 조치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최근 코로나19 상황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서 조금 전에 발표에 의하면 지금 4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양성률도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양성률이 지금 한 15% 정도 되죠. 네. 네, 물론 신천지 때와 비교하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굉장히 양성률이 높고요. 아시다시피 교회의 특성상, 모임의 특성상 성가대도 있고 접촉 빈도도 높고 그 교회 예배를 떠나서 전후에 있는 소모임 또 식사 이런 모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래서 이제 교회라는 부분 자꾸 고위험 시설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지점입니다. 네. 또 특히 걱정스러운 건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에 있지만 이 교인들이 또 전국적으로 흩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지역을 넘어서 서울 지역에서도 뭐 서대문구 또 막 구별로 뭐 콜센터니 또 노인 돌봄센터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지금 지역별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현실화됐다고 보고요. 방역당국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그 교인이시거나 또 방문했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이 코로나19 검사를 조속히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노력을 같이 동참해 주셔야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감염 재생산 지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였고요. 국립암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2.83이라고 하는데 이게
2를 넘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재생산 지수라고 합니다. 네. 감염. 한 분이 감염돼서 혹시 접촉하는 과정에서 2를 넘어가면 1.25명이면 1.25명. 2면은 2명이 감염되니까 계속 확 늘어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재생산 숫자는 1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1보다 떨어지면 결국 감염은 감소돼서 종식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 숫자가 좀 이제 감염 재생산 숫자가 1.25, 2.83 이렇게 다른 이유는 예. 관찰 기간이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이제 분명히 1이 넘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런 감염 재생산 숫자가 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증가가 전파가 집단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그 점에서 숫자는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그 조사 기간에 따라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된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일부터 17일, 8월 들어서 특히 감염 네. 확산세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2.83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앞서 그 GH형과 또 연관돼 있는데 GH형의 그 전파력이 6배 정도 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6배 정도 크다는 게 결국은 보다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얘기일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네. 감염 재생산은 여기 자료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재생산 지수는 바이러스 옮긴 것을 넘어서 감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감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두 번째로 이 감염 재생산 숫자가 2냐 3이냐는 똑같은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숫자는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달라지겠습니까? 즉 이 환경, 감염이 있는 밀집되어 있느냐 밀접되어 있느냐 그런 환경,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또 혹은 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느냐 철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는 1 이하일 수 있고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당연히 내려가고요. 예. 이런 범위 잘 안 되면 1 이상이 돼서 2,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의 철저가 얼만큼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접촉자 분류를 빨리 하고 진단 검사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그 역시 중요한 또 요인이 예. 되겠습니다.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회 참석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는 물론이고요. 최소 10명의 확진자가 일단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한 사례도 있다고 하죠. 이것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소 야외니까 감염이 좀 위험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안심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중요하고요. 네. 지방에서 오신 분은 이 밀폐된 관광버스와 이런 이송수단에서 몇 시간 동안 장기적인 같이 있으셨겠고, 또 식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보고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 스타벅스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 마실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는 건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커피숍에 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그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반화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장마였었고, 또 고온 온도도 굉장히 높아서 환기가 적절하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어컨밖에 틀 수 없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대화를 한다거나 또 밀접해서 장시간 같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물리적 접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염의 위험을 높였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환기 역시 관련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 관리의 측면에서 환기의 중요성, 그리고 모임의 중요성,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야 될 부분과 네. 시설 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 각자의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수도권 병실 우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증 환자 병상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과 같이 환자 수가 계속 앞으로도 증가해서 정적 대유행이 된다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전체 병상 수하고 그다음에 중환자실 병상 수 예.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료 화면처럼 이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중환자 병상 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수가 지금 339개, 339개가 수도권 보유 병상인데 지금 이용 가능한 남아있는 병상 수가 85개입니다. 또 보유 병상 수는 1,479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66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모자랄 수도 있어서 지금 급하게라도 이 수도권 지역의 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같이 노력해서 보유 병상을 추가로 528개 추가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놨고 예. 네. 또 그 외에 특단의 조치들을 지금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기로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